RFA는 사실상 제가 했기 때문에 이게 안 알려진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네임밸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사람들이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유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안녕하세요. 24시 수동물 메디컬 센터 김동빈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RFA라고 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싶습니다. 이게 RFA라고 하는 거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안 될 뿐더러 사실 동물 쪽에서는 거의 하는 병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적도 많이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 쪽에서는 사실 간암에서는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뭐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약간 뜨고 있는 게 인터벤션 시술이 많이 뜨고 있죠. 이게 영상 유도를 해서 최소 침습으로 해서 뭔가 암이라든지 다른 질환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RFA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터벤션 시술의 하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그 기법 자체가 아주 어려운 논리는 아니라서 사실 접근하기도 쉽고 하지만 동물 쪽에서는 아직 많이 상용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알려진 바도 많이 없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싶고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의 오실 때마다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좀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실제로 보호자님들께서는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신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됐고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들 위주로 케이스 위주로 좀 해볼까 싶습니다. 그 RFA는 고주파 열 치료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고주파를 막 발생시켜 가지고 안쪽에서 열을 발생시키게 하고 암세포 자체도 전부 다 조직이기 때문에 얘가 열을 많이 가해지게 되면 타기 전 단계, 그냥 익혀지는 단계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됐을 때는 전부 다 불활성 상태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원래 있는 암 자체를 그냥 죽여주는 그 국소적으로 뭔가 개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만 국소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하고 있는 영상을 찍을 건데 사이트를 찾아서 여기다가 하면 된다. 사실 동물 쪽에서는 RFA 기계가 따로 이제 취급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3, 4년 전에 다시 연락이 오셔가지고 동물에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했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쓰고 있어요. 사람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사실 안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렇긴 한데 저보다 초음파 잘 보는 사람도 많을 거고 저보다 손기술 좋은 사람도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나 고양이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이 없거든. 이건 뭐 그냥 제 얘기지만 이건 자신할 수 있는 게 사실 저보다 많이 해본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행착오를 겪었다기보다는 처음에 그러니까 너무 잘 됐어요. 처음에 간종양을 했었던 애가 지금 한 4년째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걔가 RFA를 3번을 했어요. 3번째 하고 지금 거의 한 4년째 살고 있단 말이죠. 방법 자체가 너무 간단하잖아. 그냥 초음파 보고 바늘 꽂아서 바늘의 끝 보고 거기서부터 그냥 고주파 열 내서 열괴사 시키고 하면 되는데 기계 설정이랑 뭐 얼마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노하우의 개념으로 좀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땐 이제 사람 기계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그 기준으로 일단 다 진행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이면 여기서 끝 뭐라든지 뭐 초음파에서 여기서 더 가면 안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뭐 CT를 찍는다든지 뭐 초음파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여기까지는 되겠다 여기까지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기계는 다 똑같은 거 더 좋은 기계가 있겠지만 사실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뭐 갑자기 뭐 안 되던 게 어떤 기계 쓰면 되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거의 다 비슷한 기계를 쓰니까 외과 의들도 많이 써요. 수술 중에. 그리고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RFA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나 할 게 많은데 실제로 제가 막 홍보하고 막 이렇게 학회에서 계속 발표했거든요. 했는데
사실 이제 수의사도 많이 모르다 보니까 뭐 이게 진짜 돼? 라는 것도 좀 있고, 근데 최소 침습이라는 게 사실 중요하죠. 시작하면서도 이걸 왜 안 하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RFA가 사실 뭐 동물 쪽에서만 쓰고 있는 게 많이 없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충분히 오래됐죠.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사람 것들 찾아보면 실제로 네이버에다가 고주파 열치료를 치면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 해가지고 간의 악성 종양에 전극을 삽입하여 고주파에 의해 발생하는 열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시술이라고 해서 약어 RFA, 소화기 내과, 외과, 뭐 영상의학과 뭐 해가지고 실제로 뭐 이렇게 나와요. 시술 방법 뭐 이렇게 나오고, 소요 시간 나오고, 뭐 주의 뭐 합병증, 이 정도로 노출이 많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은 하는데 동물은 안 하는 게 지금까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예전에 방사선 치료 했었죠. 동물 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사람들 방사선 치료 하니까 나중에 따라서 동물도 했잖아.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사람보다 늦다 뿐이지, 사실 사람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온단 말이죠. 다 똑같이 온다니까요. 똑같이 오는데 RFA는 사실상 제가 했기 때문에 이게 안 알려진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네임밸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사람들이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유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요즘에 뭐 MWA니 뭐 일부 병원에서 크라이오니 뭐 이런 것들 다 열로 어떻게 하는 거거든요. 크라이오는 뭐 차갑게 해가지고 얼려서 그렇게 하는 거고, 고주파 열치료 RFA나 MWA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열로 하는 거고, 주류는 아니라도 사실 모든 사람이 많이 알지 않을까. 근데 왜 아직까지는 모르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아마 추천도 못 받으셨을 거고, 그냥 수술을 해야 된다, 혹은 수술하기 어려우니까 뭐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정도로 아마 들으셨던 보호자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고, 사실 무엇이 됐든 간에 암은 일단 띄어내는 게 1번입니다. 물리적인 부분이 무조건 개입이 돼야 되고 초기에 띄면 좋고, 근데 사실 RFA를 선택을 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군데 뭐 암이 뭐 3군데 뭐 4군데 뭐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띄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 뭐 작은 거나 뭐 이렇게 국소적인 컨트롤이 가능한 것들은 사실 개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서 생존 기간을 좀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서는 되게 많이 쓰고 있고, 그게 동물에서 많이 안 쓰고 있다 뿐이지 개발한 것도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이 RFA라는 시술도 치료 옵션에 이제 좀 넣어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